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담배를 끊은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주제는 담배에 관한 거예요. 저는 담배를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 때 처음 피게 됐어요. 그냥 호기심에 한번 담배 꽁초를 가지고 한번 불을 붙여서 들이켜 봤어요. 그랬더니 막 머리가 핑핑 돌면서 막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어질어질한 기분이 들고 그러면서 어딘가 짜릿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 담배 꽁초를 갖다 한 대 피웠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점점 담배의 양이 피우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처음에 담배를 피우고 나서 점점 더 담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담배 생각이 나고 이래서 결국은 담배 피우는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에 중독되어가 되는 과정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한 반까치 정도 꽁초였으니까 반가지를 피우고 한 그걸로 끝내려고 했어요. 그냥 담배 맛이 어떤지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피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안 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짜릿한 기분, 그 기분이 다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반까치가 되죠. 하루에 반까치씩 한 일주일을 피니까 피우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흐름을수록 담배 생각이 나는 그 간격도 좁아지면서 담배를 찾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죠. 처음에는 하루에 반까치였다. 점점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하루에 한 까치가 되고 하루에 한 까치씩 피우다가 점점 더 담배 생각이 간절해져가지고 하루에 두 까치가 되고 네 까치가 되고 여덟 까치가 되고 16까치가 되고 결국 한갑이 되죠. 근데 제가 22살에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담배를 하루에 반갑 정도밖에 안 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 담배를 안 폈어요. 담배를 피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런 상태,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담배를 안 피우고 그냥 식사 후에 담배를 피우는 이 상태를 중독의 단계는 아니고 그냥 아직 그때까지를 애연가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는 물론 담배를 피우긴 피웠지만 담배 중독 단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군대에 입대를 한 거예요. 근데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누구든지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이제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같이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는 업무적으로 또 스트레스가 있고 뭐 생활하는 데도 스트레스가 있고 그러니까 그 동료들도 군대에 입대했던 당시 동료들도 담배를 상당히 많이 폈어요. 보통 한 사람당 하루에 한 갑 정도는 다 피우더라고요. 군대라는 환경이 나를 점점 더 담배에 의존하게 만들었죠. 그때부터는 군대에 입대한 후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밥도 먹기 전에 담배부터 피웠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뜸과 동시에 담배를 찾는 단계까지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군대에 입대한 것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갑으로 흡연량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도 담배 피는 양이 줄질 않았어요. 참 그래서 군대를 전역한 이후 한 35살 때까지 담배를 하루에 두 갑씩 폈어요. 두 갑씩 폈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렇잖아요. 담배를 두 갑씩 피면서도 담배를 얼마나 피냐 물어보면 한 반갑 정도 깎죠. 한 갑 반 피운다 그러죠. 나도 그랬어요. 보통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게 은근슬쩍 이게 자기 담배 피우 흡연량을 좀 속이죠.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 두 갑 피는 사람은 한 갑 반 핀다 그러고 한 갑 반 피는 사람은 한 갑 핀다 그러고 한 갑 피는 사람은 반 갑 핀다 그러고 서로 모든 흡연자들의 공통점이에요. 흡연자들은 보통 자신이 담배 피우는 양을 좀 축소해서 말한다는 거. 나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루에 두 갑씩
그러니까 25살 때부터 35살 때까지 한 10년 가까이를 두 갑씩 폈어요, 하루에. 그랬는데 이게 아무래도 20대 때까지는 젊은 혈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워도 이렇게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 또 몸에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나이를 먹고 이제 30대를 넘어가면서부터 하루에 담배를 두 갑씩 피우니까는 이게 좀 이상 증세가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다크서클이 없었는데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는 눈에 다크서클이 생겨요. 와, 이게 그 원인이 담배였던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냄새가 난대요. 꼬리꼬리 냄새, 담배 냄새가 나나?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원래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상한 냄새가, 그 냄새가 난다고. 그것도 있고, 이게 인후통도 점점 빈도가 많아지고, 인후통의 빈도수는 많아지고, 통증의 강도도 심해지고, 밤마다 이게 가래침도 매일같이 나오고. 하여간 한 30대를 넘어가면서 또 담배를 두 갑씩 피우니까는 몸에 이상 증세가 조금씩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갖다가 근데 시기를 잡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당장 오늘까지만 피우고 말아야지 하면서도 다음날 막상 담배를 안 피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다 공감하겠지만 담배를 끊는다는 게 마음 먹기는 쉬운데 실행하기는 참 힘들어요. 뭐 언제부터라고 시기를 잡았다가도 막상 그 시기가 닥쳐오면 또 실패하는 걸 경험하는 게 모든 담배 피는 사람들이 겪는 그 문제점이죠. 그렇게 30대 초반부터 담배를 끊어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번번이 실패하고 마음 먹고 실패하고 마음 먹고 실패하고를 반복해 오다가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발로 저기 일산에 있는 가정의학과를 찾았어요. 그 전에 나는 담배 끊는 약이 있다는 말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담배 끊는 약을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일산 풍동에 있는 가정의학과를 찾았죠. 그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의사가 이것저것 물어봐야 될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떤 걸 물어봤냐면 과거에 금연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나는 솔직히 대답했죠. 금연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뭐냐면 27살 때 한 3주 정도 담배를 끊었었다는 거. 근데 의사가 그 얘기를 듣더니 굉장히 좋은 징조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약물에 의존해서 담배를 끊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3주 정도 담배를 끊었던 사실은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 끊는 약을 먹어도 성공 확률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의사가 챔픽스라는 약을 처방해 줬어요. 그 상품명은 챔픽스고 성분명은 바레니클린이죠. 근데 그 바레니클린의 특허가 만료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카피제, 그러니까 제네릭 약품을 생산해내고 있죠. 어쨌거나 챔픽스가 됐든 아니면은 바레니클린 됐든 국내 제약사가 만든 바레니클린 됐든 어떤 그 약을 처방받으면 돼요. 근데 그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바레니클린이라는 약을 처방받고 나서 저는 나름대로 각오를 다졌죠. 이게 최후의 수단까지 왔다. 최후의 단계까지 왔다. 이 담배 끊는 약을 먹고도 담배를 못 끊으면 더 이상 난 평생 죽을 때까지 담배를 못 끊을 거다. 절박한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먹으면서 나름대로 각오를 강하게 다졌어요. 이번에 못 끊으면 나는 담배 때문에 사망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절박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면서 담배 끊는 약을 먹었어요. 근데 담배 끊는 약을 먹더라도 처음 일주일 동안은 약을 먹으면서 그냥 담배를 피고 싶은 만큼 피라 그러더라고요. 뭐 끊으려고 시도하지도 말고 그냥 의사가 일주일 동안은 그냥 원래 피던 대로 피우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이게 약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니까는
담배 맛이 좀 이상해요. 뭐 원래 피던 담배 맛이 아니고 그냥 담배를 피워도 피우는 듯만 듯한 이상한 맛이 나면서 담배 피우는 느낌이 안 들어요. 담배를 피워도 담배 피우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 이게 무슨 단계냐면 약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게 사람이 그 담배의 맛을 기억하는 건 과정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담배의 이상한 맛을 내 머릿속에 기억을 시키는 기간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담배를 피워 담배 맛이 이상하다는 거를 내 뇌가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일주일 동안 약을 먹은 담배를 피우고 이제 일주일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는 이제 담배를 본격적으로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담배를 본격적으로 끊는데 나도 그 담배 끊는 D-Day 이후에 한 일주일 동안 담배를 안 폈어요. 의지로. 안 피고 피우지 않고 안 피웠는데 그래도 담배 생각이 여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를 피워봤어요. 근데 담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한 맛. 그게 담배를 피워도 피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결국 약을 끊을 것이냐 담배를 끊을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더라고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담배를 끊을 거냐 약을 끊을 거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담배를 끊었던 거죠. 담배의 이상한 맛을 느끼느니 그냥 담배를 끊자 해가지고 D-Day 이후에 한 까치를 피우고 그 이후부터는 담배를 아예 끊었어요. 끊었는데 그렇게 담배를 끊고 한 달이 지나니까는 진짜 담배 생각이 덜 나더라고요. 거의 안 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하니까 이제 담배를 안 피우는 게 습관화돼 가는 시기죠. 한마디로 내가 담배에 대한 기억을 없이 그냥 담배의 생각을 담배 없이 사는 것을 한마디로 학습시키는 시기죠. 교육시키는 시기. 한 두 달 정도 담배를 안 피우는 거는 이게 두 달이 지난 시점부터는 내가 약을 왜 먹나 싶어요. 담배 안 피우는 거. 담배를 안 피우는데 담배 생각도 안 나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내가 이 약을 왜 먹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대로라면은 약을 3개월 동안 먹어야 되는데 나는 2개월만 약을 먹고 약을 안 먹었어요. 그 이후부터 왜냐면 담배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약을 왜 먹어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 만에 약을 끊고 그렇게 약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해가지고 지금 담배를 끊은 지 5년이 됐어요. 예, 35살 때 담배를 끊었으니까 이제 담배를 끊은 지 5년이 된 거죠. 그렇게 담배를 끊은 지 5년이 되니까 여러 가지 좋아진 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건강해졌어요. 눈에 다크서클도 사라지고 이게 체력도 근데 담배를 한번 피웠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체력이 조금 저하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담배를 많이 피울 시기에 비하면 지금 많이 체력이 좋아졌어요. 건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담배 끊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담배값이 4,500원인데 내가 보통 하루에 두 갑씩 피웠기 때문에 하루에 9,000원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9,000원이 고스란히 빠져나가야 되는데 돈이 안 나가는 거죠. 그대로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9,000원씩 하루에. 그 하루에 9,000원이면은 하루에 9,000원이면 열흘이면 9만 원. 한 달이면 27만 원인 거예요. 한 달에. 한 달에 27만 원이 고스란히 담배값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돈이 담배를 끊게 되면 그 돈이 고스란히 세이브 되는 거죠. 그게 좋은 점이고 건강해져서 좋은 거고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좋아져요. 담배 냄새가 몸에서 안 나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좋아하죠. 가래침도 사라지고 뭐 이래저래 담배 끊어서 좋은 점은 많아요. 근데 담배 끊어서 조금 안 좋은 점을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담배 피울 때는 그 담배를 피우는 동안만큼은 행복하잖아요. 담배를 피워서 얻는 행복
행복은 사라진 거죠. 이게 안 좋은 점은 지금 안 좋은 점이라고 하긴 뭐하고, 이 담배를 피워서 얻는 행복은 이게 약물에 의존한 행복, 그러니까 그 마약으로 인해 얻는 행복과 흡사한 거기 때문에 이건 가짜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행복감은 못 느끼지만 그래도 가짜 행복에 매달려 사는 것보다는 진짜 행복, 그러니까는 무언가를 하면서 얻는 행복을 얻는 게 더, 성취를 통해 얻는 행복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담배를 통한 행복은 좀 진짜 행복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저는 담배를 끊을 당시에 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금연 사업을 많이 펼쳐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병원에서 챔픽스를 처방받았지만 병원비가 다 환불 처리됐어요. 처음에 한 달 동안 성질이 치료받으면은 그 병원 진료비와 약값 전체를 보건소에서 다 대납을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내가 든 돈은 없어요. 병원비도 공짜였고 당시에.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내가 12주 동안 금연에 성공했다는 게 이게 보고가 되니까 보건소에서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 내가 받은 선물이 뭐였냐면 인바디 체중계였어요. 근데 그 체중계를 받고 나서 내가 한번 인터넷에 똑같이 검색을 해보니까는 그 체중계 값만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금연 성공 수당으로 나한테 30만 원 가까운 선물을 준 거죠. 지금은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금연 사업이 지금 중단됐는지 아니면 축소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금연을 할 당시에는 보건소에서 선물을 줬어요. 지금도 주는지는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담배를 한참 피던 시절에 하루에 2갑이라고 그래요. 2갑을 폈다 그랬죠. 2갑이라는 거는 한번 빈도수로 한번 따져볼게요. 담배 한 갑에 20개비, 그리고 2갑이면은 40개비죠.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8시간은 빼야겠죠. 그럼 16시간인 거예요. 16시간 동안 40개비를 핀다 할 것 같으면 1시간에 2가치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빈도수로 따지면 30분도 채 안 돼서 한 가지씩 피우는 그런 아주 엄청난 꼴초에 담긴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두 갑 정도 피울 정도면 30분에 한 가지씩 담배를 피운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하루 왼종일 담배만 물고 사는 그런 상태인 거죠. 실제로 담배를 30분에 한 가지씩 피운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사실상 아무 일도 못해요. 뭘 하다가도 30분만 넘어가면 저절로 내 머릿속에선 담배 생각이 나고 간절해지고, 담배 생각이 나다 보니까 또 뭔가 일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한마디로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인 거예요. 담배라는 게 사람을 망가뜨리죠. 그 담배를 피울 당시엔 몰랐는데 담배를 끊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담배를 피우는 거는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이게 뭐냐면은 보건소에서도 그러잖아요. 흡연은 질병이라고. 담배를 피울 당시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담배를 끊고 나서 돌이켜보면은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는 중독이라는 그 질병인 거예요. 정신병의 일종이죠. 중독도. 사람들은 이 담배를 피우는 게 질병에 걸렸다라는 걸 인정하기 힘들죠. 인정하려 들지 않죠. 나도 역시 그랬듯이만. 근데 담배를 끊고 돌이키면은 담배를 습관적으로 피우는 그런 행위는 일종의 중독이라는 질병인 거예요. 질병.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큰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죽어서 실려오는 그런 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 담배라는 게 심장마비 돌연사의 위험성을 굉장히 많이 높여요. 실제 대학병원이라든가 대형 종합병원에 심장마비로 죽어서 실려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흡연자일 거예요. 그 흡연이라는 거는 흡연으로 발생되는 암도 무서운 거지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심장마비죠. 심혈관계 질환을 크게 유발시킨다는 점. 담배의 위험함을 좀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2019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의무적으로 받는 거죠. 보험 가입자들. 근데 봤는데 2019년이면 내가 담배를 끊은 지 4년 차 되는 해였거든요. 네. 참 담배를 2갑 이상씩 피웠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고 나서 4년이 지난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보통 건강한 평범한 사람들의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성보다 내가 심혈관계 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은 0.7배밖에 안 돼요.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0.7배라는 거예요. 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더 건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끊고 나서 4년이 지난 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39살이었는데 실제 신체 나이, 그러니까 심혈관 나이라 그러죠. 신체 나이는 33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노화가 늦게 일어나진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끊고 나서 얻게 된 이득인 거죠. 베네핏. 그러니까 내가 만일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35살 나이에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아마 나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어리다는 그런 건강검진 결과는 나올 수 없었겠죠.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노화가 적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39살 나이에 측정한 내 신체 나이는 33살이었다는 거죠. 가만 돌이켜보면은 내가 내 인생에서 제일 잘못했던 점은 담배를 피웠던 점이에요. 꽁초를 피웠던 거.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못했던 일이고, 또 돌이켜 생각하면은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 가장 성공을 거둔 일, 그것 역시도 담배를 끊었던 거죠. 제일 잘못한 일도 담배를 피웠던 것, 제일 잘한 일도 담배를 끊었던 것. 결국 담배를 피우는 동안은 내 삶을 잃어버린 거죠. 그만큼 담배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찍는 이 영상을 요약하자면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할 수도 있는데, 담배를 끊는다는 거는 누군가 강요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금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죠. 강요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건 아니고 스스로 몸에 변화가 오는 걸 통해서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담배 끊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담배를 왜 끊어야 되는지 흡연자 스스로가 담배 금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전지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 니코틴 패치든 금연 껌이든 바레니끌린이라는 담배 끊는 약을 먹든 그런 것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백날 누구가 끊으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 스스로 금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끊을 수 있다고 봐요. 나 같은 꼴초도 끊었는데 다른 사람은 못 끊겠어요. 금연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는다면 절반은 성공한 거라고 봐요.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절반의 성공을 이룬다면 그때는 담배 끊는 약을 통해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다라고 봐요. 특히 그리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담배 끊는 약은 나처럼 최후의 수단으로 가야지 그게 최선의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지로 끊어보고 그거에 실패하면 금연껌을 먹어보고 그것도 실패하면 니코틴 패치로 가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실패했다. 그럴 경우는 최후의 수단으로 담배 끊는 약으로 가야겠죠. 나처럼. 나도 최후의 수단으로 담배 끊는 약을 선택했듯이. 이런 단계가 중요하지. 처음부터 담배를 끊겠다고 약을 먹는 거는 나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약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담배 끊는데 성공한 사람으로서 담배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강요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담배를 끊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을 이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앞으로 담배를 끊어서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